자, 지금부터는 출입문 장치를 활용한 비상구출 운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는 승강기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도하개폐 장치, 그리고 각 유형별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승강기 모형을 가지고 실제 구출 활동을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각 부분에 대한 구조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보이는 것은 실제 승강기 엘리베이터 문을 축소한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밖의 문과 안의 문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거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혀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도하개폐 장치가 작동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문이 이렇게 해서 열리겠죠, 그죠? 정상적으로 열리면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이제 승객들이 다 내리면 문을 이렇게 닫히는 그런 기능의 도하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떤 이상에 의해서 가령 정전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정지가 되고 정지되면서 엘리베이터 내부에 사람들이 갇히게 되겠죠. 그래서 갇힌 사람들이 실제 안에서 엘리베이터 인터폰을 눌러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에 계시든지 사무실에 계시든지 연락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갇힌 상황을 인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1단계로 하셔야 될 게 안에 갇힌 분들이 몇 명이나 갇혔는지, 다치신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한테 주의사항을 좀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는 출항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식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갇힌 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고, 혹시 이제 구출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일 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안에서 좀 차분하게 좀 대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인터폰으로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구출 과정에서 실제 문을 열거나 하는 행위를 할 때 안에 있는 분들이 강제로 문을 열거나 하는 거는 구출 행위에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겼다, 내가 안전관리자라고 치면, 제가 안전관리자라고 치면 인터폰을 연락을 받고 2단계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문을 열고 하는 행위보다는 실제 엘리베이터 스스로가 움직여서 안에 계신 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엘리베이터의 제어반이나 전원을 차단을 하고 엘리베이터 스스로가 목적층에 도달을 해서 문을 열어서 사람이 탈출하는 이런 과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2단계로 엘리베이터 제어반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의 주전원을 차단을 했다가 다시 투입하는 행위를 한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서 문이 열어져서 사람이 탈출을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상황을,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전원을 껐다 켜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면 3단계로 실제 엘리베이터 비상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어서 사람을 꺼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단계의 상황을 제가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키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승강기들은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비상키가 현장에서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삼각형 키가 이렇게 키홀이 같이 삼각형에 맞춰서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이 비상키를 가지고 넣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문을 살짝 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문을 열려고 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열게 하기 위해서 아까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이 문을 열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놓으면
문이 닫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밖에 발을 대서 닫히지 않게 하거나 드라이버 같은 걸로 별도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을 해놓고 안에 있는 승객들을 밖으로 탈출시키는 과정이 3단계에 해당됩니다. 3단계에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밖에 출입구와 안쪽에 카 바닥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뭐 사다리나 의자 같은 도구가 없이 그냥 탈출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것이 이 층이 맞은 상태에서, 바깥과 카 레벨이 맞은 상태에서만 정지되는 게 아니라 바깥 승강장보다 위에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기도 하고 승강장보다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승강장보다 위에 올라왔을 때 어느 범위까지 구출을 할 수 있냐면, 이전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540mm, 약 계단 3개 정도 높이까지는 출입문을 열고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출할 때는 별도로 사다리나 의자 같은 걸 요 앞쪽에다 놓고 밟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고요. 반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카 바닥이 실제 바깥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사다리나 의자를 안쪽으로 넣어서 그걸 밟고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바깥 승강장보다 900mm 이내에 있을 때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게 맞고요. 900mm를 넘어갔다 아니면 위쪽으로도 540mm 이상 돼서, 예를 들어서 1m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승객들을 구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구출하지 마시고 4단계인 엘리베이터 제어반이나 아니면 기계실에 올라가서 별도의 조작, 수건 조작이라든지 비상구출 운전을 통해서 칼을 이동을 시켜서 바깥 출입구와 근접한 위치까지 이동을 시킨 이후에 문을 열어서 사람을 구출을 하셔야 되겠죠. 4단계는 이 이후에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는 3단계에 해당되는 사항만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실습을 할 분들을 좀 모시고 실제 문을 열 때 어떤 실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생 먼저 한번 들어오시죠. 비상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실제 한번 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문을 넣고 열고 이제 사람을 이제 구출한다고 하겠죠. 네. 잘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실수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바로 출입문을 다 열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문을 다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제 구출하는 사람이 안으로 떨어지는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출발을 돌리고 이 정도 열고 난 이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을 고정하고 사람을 꺼내는 행위를 하셔야 안전한 구출 방법입니다. 비상키를 주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한 분 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비상키를 드리고요. 키홀에다가 키를 꽂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문을 좀 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문을 열어서 열고 그다음에 이제 승객 있는지 확인해서 이제 구출하는, 이분이 정상적으로 잘 하시는 구출 행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승장 도어와 카도어의 내부에 대한 구조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가지고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문을 좀 잡아주시고요. 카메라를 저쪽
승강장 문 쪽으로 좀 고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좀 확대를 해주시고요. 보통의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승강로 안에서 보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 엘리베이터 모형 자체는 교육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쪽 안쪽에서 승강 출입구 쪽 승강장으로 볼 수 있는 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문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승강장 출입문이죠. 출입문이고 출입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도어록이라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이 도어를 잡아주는 행각판이 있고 행각판은 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가이드레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알겠죠? 그리고 승강장 문의 특징은 놓으면 이렇게 닫히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 스프링에 의해서 닫히는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이상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으면 2차적인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런 스프링이라든지 추를 통해서 닫히는 방향으로 항상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중요한 거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확인하는 전기적인 장치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문과 왼쪽 문이 정상적으로 닫혔는지를 감지하는 스위치가 있으면 엘리베이터 모든 층에는 다 이렇게 전기적으로 문이 닫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전기적인 장치가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비상키를 통해서 밖에서 돌리면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이 문 같은 경우에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데요. 돌렸을 때 이렇게 개방이 되고 개방이 된 이후에 손으로 잡아 다니면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승강기는 이런 형태의 도어록이 각 층의 문이 강제로 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카도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영상을 좀 카메라를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카도어입니다. 카도어 개폐 장치. 이전 시간에도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있을 겁니다.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카문이 이렇게 있죠. 카문이 있고 카문을 고정하는 도어 행각판이 있고 여기에 이제 롤러들이 있어서 가이드레일이 통해서 열리고 닫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거라고 문 닫힘 안전장치가 이렇게 모형으로 짜게 되어 있고요. 도어 모터가 있고 이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열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일 때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 전원 자체를 차단하든지 안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직상부에 올라가셔가지고 요 전원 장치에 있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전원 자체를 차단을 해서 문을 좀 쉽게 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도어록이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도어록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요 위치 정도에 있는데 요 위치에 있는 카도어록을 카도어를 열면서 같이 해제를 하고 열어야지 출입문이 열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도어록이 설치된 것들은 추가적으로 카도어록을 해제한 이후에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카도어의 형태는 여러 형태,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도어에 있는 이 도어 개폐 장치, 이 부분에 의해서 승강장 문도 같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승강장 문과 카도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승객을 다 구출했다 이후에는 그냥 내려주시면 안 되고 별도로 차단막을 주시겠어요? 네. 승강기 앞에 별도로 차단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다른 승객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유지관리 업체가 와서 점검을 한 이후에 승강기가 정상 운행이 될 때 이 차단막을 제거하는 형태로 승강기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교육장에서 도어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제 승강기 출입구 앞에 가서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경우를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교육장에서 보셨던 도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이쪽에 실제 엘리베이터 문하고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장에서 이 도화를 여는 법, 주의할 사항들을 다 보셨고요. 실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가 승강장 높이가 맞았을 때와 승강장보다 높았을 때, 승강장보다 낮았을 때 구출하는 것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강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승객 구조 절차 3단계 상황에 해당하는 구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는 먼저로 엘리베이터 출입구, 승강장 바닥과 카 바닥이 맞은 경우, 레벨이 맞은 경우, 아니면 엘리베이터 카 바닥이 승강장보다 높은 경우나 아니면 낮은 경우, 두 가지 경우라고 이전 교육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첫 번째로 승강장과 카 바닥이 맞은 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 상황에서 구출하는 것을 좀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은 동일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사람이 인터폰을 눌러서 여러분이 인터폰을 받았고, 받으신 분들이 기본적인 안전모와 안전장구를 갖춘 상태에서 출입구 앞에 오신 상황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상키는 교육 때 사용했던 비상키는 다른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고요. 모델은 후지테크 모델인데 이 비상키를 가지고 구출하는 걸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를 넣고요. 문을 좀 열어서 안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걸 확인한 이후에 문을 개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을 여기다 대고 안에 갇힌 승객분을 탈출시키는 거 나오시죠. 이렇게 해서 승리, 밖에 승강장과 카바닥이 맞았을 때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요. 엘리베이터 바닥이 승강장보다 높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구출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강장 바닥보다 카 바닥이 높이에 있는 위치에서 승객을 구출하는 것을 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가 비상키를 통해서 문을 열고요. 이렇게 봤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보이시죠? 그러면 확인을 하고 밖에 문을 열고 닫히지 않도록 발로 고인 이후에 안쪽 문을 다시 열린다. 이러면 바깥 승강장보다 카바닥이 높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승객이 내리다가 넘어지거나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의자나 사다리를 놓고 구출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겠죠. 사다리 좀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놓고 손 잡고 조심해서 내려보십시오. 이렇게 구출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겠습니다. 동일하게 칸을 닫고 승강장 문을 닫고, 다음으로는 승강장 바닥보다 카바닥이 아래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키를 이렇게 넣고요. 넣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문을 열겠습니다. 문을 좀 열어서 실제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있는 걸 확인한 이후에 문을 열고 발로 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정을 한 이후에 안쪽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우에는 바깥보다 안쪽이 더 낮죠. 사다리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나올 때 불편하니까 사다리를 놓고, 자, 이렇게 해서 탈출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요.
이후에 다른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차단막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승강기 앞에 차단막을 설치를 해서 다른 승객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실습생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생은 사다리를 갖고 들어오시고요. 네. 비상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키를 열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여기를 먼저 확인하시고 문을 여시고 바르고 문이 치지 않도록 주의해 놓으시고요. 문을 열고 사다리를 놓고 탈출을 유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다리를 빼고 엘리베이터 안에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안에 문을 먼저 닫고 밖에 문을 닫고 차단막을 가져와서 다른 승객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승객 구출 절차 5단계 상황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제조사별 MR과 MRL 대표 모델로 제작하였습니다.
발생을 가정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상황별 대응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왜 갑자기 왜 이러지?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관리소입니다. 지금 승강기가 멈춰서 갇혀있거든요. 네, 지금 통화 연결되셨으니까요. 안심하시고요.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근데 이거 막 갑자기 추락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침착하게 기다려 주세요. 승강기가 지금 몇 층에 서 있는지 혹시 확인 가능하실까요? 2층과 3층 사이? 그쯤 되는 것 같아요. 몇 분 갇혀 계신가요? 혹시 다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아니요, 저 혼자예요. 저 안전한 건가요? 네, 안전합니다. 그 승강기 내에는 공기 구멍이 있어서 질식하거나 추락의 위험이 없습니다. 호출 버튼 주변 보시면요, 그 승강기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그것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고유 번호요? 2150-250이요. 저 너무 무섭고 불안해요. 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여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요. 네,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객님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꺼내드리기에는 좀 위험한 위치라서요. 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입니다. 네, 대진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승강기 안에 지금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해서요. 구조 요청드립니다. 현재 승강기는 2층과 3층 사이에 있고요. 인원은 1명,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승강기 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승강기 번호가요. 2150-250입니다. 바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에 계신 분이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실입니다. 네, 어떻게 됐나요? 네, 한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괜찮은 거죠? 그럼요. 그 승강기 내에는 그 공기 구멍이 있어서요. 호흡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마음 편히 하시고요. 혹여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탈출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른 구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나오세요. 네, 119입니다. 네, 대진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승강기 안에 지금 사람이 갇히는 사고가 발생해서요. 구조 요청드립니다. 현재 승강기는 2층과 3층 사이에 있고요. 인원은 1명,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승강기 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승강기 번호가요. 2150-250입니다. 아,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에 계신 분이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유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